오늘 낭독할 책은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입니다. 지은이는 박찬위. 프롤로그. 괜히 기분이 우울한 날 그 사람과의 추억을 떠올려 본다. 나는 사소한 것에도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의 아주 작은 흔적들만 스쳐도 그 사람이 생각난다. 당신이 남기고 간 추억의 조각들을 보고 있으면 그때의 감정이 다시 날 찾아온다. 행복하기도 가슴이 아프기도 하다. 다들 지나버린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과거가 있기에 현재의 내가 있다. 현재의 나를 있게 한 당신이 언제나 행복하길 바란다. 해피 엔딩. 이번에도 이별이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만나도 헤어지자는 단 말 한마디에 끝나버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약속했던 영원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나는 너를 그리워하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다. 왜 이별은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는 걸까? 몇 번의 이별을 반복하다 보면 무뎌질 법도 한데 어쩌면 당신도 이별 중이겠지. 몇 번이나. 매번 영원할 것처럼 시작한 사랑이라 해도 결국 끝을 맞았겠지. 그리고 이별의 매 순간마다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슬퍼하다가도 우리는 새롭게 사랑을 시작하겠지. 나 역시 이번에도 이별을 맞았지만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것이다. 당신 또한 새롭게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길 바란다. 이별은 모든 것이 끝나는 새드 엔딩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을 암시하는 해피 엔딩이어야만 한다. 차마 전하지 못한 마음. 친한 친구의 연애 상담을 해준 적이 있다. 이미 헤어졌지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끝내려고 굳게 마음먹었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그 한 번의 연락에 굳게 마음먹었던 것들이 전부 무너졌다는 것이다. 나는 대답했다. 돌아가라고. 그렇게 굳게 먹었던 마음이 그 사람의 연락 한 번으로 무너진 거라면 넌 여전히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거라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봐도 여전히 사랑이라면 연락 한 번에 모든 결심이 무너지고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사람 품에 안기고 싶어진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기를. 사랑의 끝이 비참할지 몰라도 지금 남아있는 사랑을 전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기를. 사랑이 끝나고 제일 후회스러운 것은 비참한 결말이 아니라 차마 전하지 못한 남은 사랑일 테니까. 다시 사랑. 한 사람과 헤어지면 한 번 죽은 것과 다름없다. 누군가를 내 삶 안에 들이고 그 사람과 모든 일상을 함께하며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별한 사람들이 죽을 만큼 힘들다고 말하는 건 어쩌면 과장이 아닌 것이다. 하나의 목숨이 사라진 것 같으니까. 또 다른 나였던 그 사람이 내 삶을 떠난 거니까. 나 혼자 남아 허전해진 그 마음을 잘 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자. 그 사람은 당신의 전부가 사실은 아니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당신은 혼자로도 충분히 행복했고 아름다웠다.
물론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머물다가 떠난 지금의 당신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당신은 누군가가 옆에 있지 않았을 때도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는 걸 잊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힘들겠지만 이제는 다시 나 혼자만의 삶으로 돌아올 때다. 혼자 밥을 먹는 것에 익숙해지고 혼자 길거리를 걷는 것에 익숙해지자. 조금 외롭겠지만 혼자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도 있다는 걸 알아갈 무렵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것이다. 또다시 이별을 맞이할까봐 두려워지겠지만 용기 없이 시작될 수 있는 건 없다. 당신 다시 사랑하기를.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상처 때문에 시작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다시 크고 새로운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탓.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나면 나 자신을 탓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저 사람을 떠나보낸 거라고, 내 잘못이라고, 내가 문제라고, 다른 원망의 대상이 없으니 자기 자신만 계속 탓하게 된다.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한다. 그저 사람 하나 떠난 건데 왜 자신을 미워하기까지 해야 하는 건데? 물론 그 사람을 붙잡지 못하고 떠나가게 만든 스스로가 미운 것은 알지만 그 마음을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데에 쓰지 말고 실수를 바로잡는 데에 썼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했던 실수들, 그 사람을 떠나가게 만든 모습들, 실수를 바로잡고 그 사람을 다시 붙잡든 아니면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든 했으면 좋겠다. 절대로 스스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나만큼은 자신을 제일 사랑해 주어야 한다. 사랑의 모습. 오랫동안 만남은 이어간 커플들은 간혹 갑자기 짜증을 내는 애인 때문에 당황하고 난다.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왜 이럴까 싶은 마음에 짜증을 받아주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화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랜 연애를 통해 애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당신이라면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를 금세 파악할 수 있다. 인생의 어떤 슬럼프 같은 시기가 찾아와서 지금 몹시 힘든 나날을 지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자신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모르겠는 마음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것을. 그럴 때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며 상대방을 타박하는 것이 아닌 묵묵하게 옆에 있어주는 일이다. 사실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이런 행동을 받아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어서 그러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면 묵묵히 평소의 감정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면 된다. 그러면 그런 당신의 모습에 애인은 고마움과 든든함을 느껴서 나아가 슬럼프를 극복할 수도 있을 거야. 사랑하는 사람의 힘든 시기를 묵묵히 기다려주는 든든함. 그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고맙게 여기며 나중에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는 모습. 서로가 서로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건강한 사랑의 모습이지 않을까? 오늘은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의 그 일부를 낭독을 해봤습니다. 출판사 협찬이고요. 작가님은 박찬위 작가님입니다.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니까 이 작가님께서 느낀 부분들을 이 산문집 이 안에 글들을 많이 적어 놓았는데 되게 사랑을 정말 아낌없이 베푸시고 또 누구보다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굉장히 이 책을 빨리 읽었고요. 느끼면서 그냥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분, 혹은 이별을 한 분, 앞으로 또 다른 사랑을 꿈꾸는 분, 이런 분들 모두가 이 책을 읽으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